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스입니다. 지난 총선에서 180석의 거대 정당이 된 민주당. 지난 2년 동안 덩치값 못하고 밥값 못한다는 비판을 수없이 받아왔는데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지도부가 탄생하면서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많은 곳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오늘 열린 이 최고회의의 모습은 이게 바로 민주당이지, 이게 바로 우리가 원하는 리더의 모습이지, 이게 바로 대통령감이지 라는 부분을 여실히 보여줬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내년도 예산에 이 군인들 팬티까지도 삭감했다는 서영교 의원의 발언이 충격적이었는데 이재명 대표가 즉석에서 지혜롭게 처리하는 모습을 보며 감탄사가 솔로 나왔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입니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난 한 주를 떠들썩하게 했던 내용이 영빈관입니다. 영빈관을 옮기고 새로 짓는 예산이 878억이 배정되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온 국민이 분노했습니다. 온 국민이 분노하자 언제나 국민의 얘긴 듣지도 않던 윤석열 대통령이 영빈관 예산을 철회했습니다. 얼마나 심각하면 그 듣지 않던 윤석열 대통령이 영빈관 예산을 철회했을까요? 아주 심각합니다. 아주 심각한데 철회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지요. 도대체 이 영빈관 예산 누가 집어넣었는지, 누가 시작했는지 꼭 밝혀내야만 합니다. 이런 것이 바로 국정조사의 대상 아니냐, 이렇게 저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왕적 대통령 탈피하겠습니다. 그래서 용산으로 갈 텐데 집무실 조금 리모델링하고 경호실 조금 들어가고 조금이라고 하는 말을 직접 이야기하면서 발언했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실 이전하면서 드는 비용이 지금은 1,000억대가 넘어서고 있다라고 하는 보도가 있습니다. 이거 대통령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제가 오늘 이거 한 번 더 들겠습니다. 기자가 이야기했죠. 아는 도사가 청와대에 들어가자마자 영빈관을 옮겨야 된다고 하더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옮길 거예요? 라고 물으니 응!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이 전화통화 내역이 세상에 공개되지 않았으면 우리는 이 영빈관 누가 시작했는지 모를 뻔했습니다. 이게 세상에 공개되었고 이 내용으로 영빈관은 옮기기 시작하는 것이고, 그리고 영빈관 예산이 만들어진 것 아니냐, 이렇게 합리적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의 얘기가 없이 이 예산이 만들어졌을지도 한 번 더 묻고요. 이렇게 이야기가 있어서 예산이 만들어져도 정말 큰 문제인데 또 이것을 눈치 보며 또 기재부 등 관계기관이 만들었다면 이 정부도 엄청 큰 문제입니다. 이 예산 내역에 보면요, 수혜자가 누구라고 적혀 있는지 아십니까? 국민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국민은 그런 영빈관 만드는지도 몰랐고, 그리고 국민이 무슨 그 영빈관 만드는데 수혜자입니까? 정부가 국민이 수혜자라고 적어놓고 예산서를 들이밀은 것에 대해서 저는 국정조사하고 책임 물어야 된다, 그리고 최종적 책임도 물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자기는 수천만 원짜리 목걸이 차고 영빈관 새로 만들어서 고열 짜고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의 비정한 예산 세 번째 제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군장병 위에서 한다고 군인들 앞에 가서 웃고 이야기하던 윤석열 대통령. 그런데 그 예산 중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군장병 전투화 310억 삭감. 우리 아이들 군대 보내서 전투화라도 제대로 시켜야 되는데 310억 삭감. 축구화 21억 삭감. 겨울에, 이 추운 겨울에 내복 95억 삭감. 여러분, 더 과간인 건 팬티입니다. 팬티 5억 삭감. 양말 4억 삭감.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부의 비정한 예산 저희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서민 예산
모두 다 살려내는 이번 예산 정기국회 만들어 나가겠다 이렇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영교 최고위원님 그 예산 분석 내용을 지금 옆에서 보니까 제가 봐도 황당하고 한심하고 네. 기가 차네요. 속상합니다 정말. 그냥 그럴 것 같아요. 네. 예. 정치인들이 나라 살림을 대신하는 것은 우리 국민들이 더 나은 삶을 살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 아이들이 청춘을 희생해서 군대에 가 있는 그 기간 동안에 옷도 신발도 제대로 못 신게 삭감을 했군요. 이제 선배 장병이 그 신다가 버리고 제대하는 신발 물려 신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전투와 저런 거를 필요해서 예산을 편성했을 텐데 삭감을 하면 지급을 안 한다는 뜻인데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진짜로? 이런 예산을 삭감하는 이유는 뭘까요? 제가 보기에는 이런 예산을 삭감하면 어디 다른데 갑자기 필요한 예산들이 있어서 곳곳에 예산들을 찾아서 삭감하는 건 아닐까? 그런 것 혹시 같습니다. 이런 예산 네. 삭감해서 영빈관에 넣지는 네. 않았을 거다 생각하는데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 이제 이런 뭐 310억, 21억, 팬티 5억 이런 거 삭감할 필요 없이 아주 간단한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정부가 낸 예산안 내역 중에 보면 초부자 감세 13조 원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기업들이 감세를 해주더라도 어려운 중소기업 또 뭐 벤처기업 이런데 성장하는 기업들한테 해주는 건 모르겠는데 3천억을 초과하는 영업이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깎아주겠다. 이거 전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집 3채 이상 가지고 있는 정말 2채도 아니고 3채 이상 가지고 있는 데 대한 종부세, 중과분 또 10억이 아니라 100억까지는 주식 양도세를 면제해 주겠다는 이런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이런 초부자 감세만 안 하면 13조 원이 넘게 여유가 생기고 이런 거 전혀 안 깎아도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영미관 예산 같은 거 한 10개 더 지어도 뭐 부담이 없을 정도인데 도저히 납득이 안 가네요. 이런 거 안 깎고 네. 국민도 살리고. 네. 그래서 일단 초부자 감세 부분은 저희가 전 세계적으로는 이번 그 코로나 사태에서 좀 과도하게 이익을 본 기업들의 횡재세 부과가 전 세계적인 추세 아닙니까? 오히려. 근데 반대로 역행하는 것이어서 우리 국민들이 공감하실 수도 없을 것 같고, 저희가 여러 차례 밝혔던 바대로 이 초부자 감세는 저희가 이제 막을 수 있는 거죠. 저희가 결단하면. 그 원내에서는 지금 어떻게 정리했습니까? 그냥. 이 법안이 향후 이제 기재위, 조세 소위와 그 다음에 예산 그 심사 때 저쪽은 이제 이것을 같이 부수 법안으로 연기하려고 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 당은 이미 이 초부자 감사 관련해서는 명백히 입장을 밝혔고 저희가 여기는 동의할 수 없다고 했기 때문에 향후 이게 예산이 오히려 이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그만큼 그 세입이 그만큼 확보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굳이 예산 부수 법안으로 저희가 연기하지 그렇죠.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동의 없어도 국가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네. 국가에서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그 원내법에 정책위에서도 마찬가지죠? 네, 이게 저희가 기재위하고 수시로 협의 중에 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의 핵심이 미국의 법인세를 사실상 증세해서 그 증세한 것의 절반을 기후위기와 관련한 그린 뉴딜 산업에 투자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재부가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하면서 초부자 감세를 하는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오히려 초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걷어서 네. 서민들에게 나눠주는 추세라 세계적인 추세랑 정반대로 가고 있어서 이건 반드시 막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정치에서 중요한 건 신뢰인데, 일방적으로 우리가 주장하는 거하고, 또 우리 국민들께 공식적으로 약속드리는 거하고 좀 달라서, 약속드리는 건 반드시 이행을 해야 정치에 대한 신뢰가 생긴다는 거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제가 여러 차례 저는 강조했습니다만 우리가 충분히 다수 의석을 가진 책임 야당으로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고 좀 논리적이나 아니면 절차 과정상으로 문제가 없다면 이 부분 우리가 초보자 감세는 반드시 이번 정기국회에서 막는다라고 약속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은 우리 국민 여러분께 명확하게 약속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적인 추세에도 어긋나고 양극화 완화라고 하는 우리 시대의 과제에도 어긋나고 또 형평성에도 어긋나고 또 당장의 예산에 심각한 문제를 이야기하는 이 초부자 감세는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우리 국민들께 확실하게 맡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의원내에서 반드시 관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정말 이 참 국정과제 중에 저희가 납득하기 어려운 것들이 너무 많은데 우리는 이 한반도 평화, 이 동북아 정세의 안정을 위해서 이 보수 정권 중에서 가장 우리가 칭찬하는 분이 바로 노태우 대통령 아닙니까? 우리는 우리와 경쟁하는 보수 정권의 대통령이지만 저는 잘했던 건 잘했다 이렇게 평가하지 않습니까? 국방 외교의 문을 열었던 훌륭한 업적으로 저희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주당 정부의 또 민주당 대통령들의 남북 정상회담은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정말 중요한 계기입니다. 실제적인 성과로도 많이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남북 정상 간 회담을 정치쇼라고 이렇게 국제사회에 나가서 비난을 하면 이게 대한민국의 국격이나 위상이 어떻게 될지 참으로 걱정이 됩니다. 우리 내부 문제를 국내에서 지적하는 것도 좀 과한 측면이 없지 아니한데 해외에서까지 이런 한반도 평화를 위한 성과를 상대 진영이 했다는 이유로 이렇게 과하게 평가하시는 것은 좀 자중하실 필요가 있지 않겠냐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첫 법안으로 냈던 민영화 금지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민영화 왜 하려고 하냐, 안 한다고 해라 라고 제가 선거 때 얘기를 했더니 저를 무려 고발 의뢰까지 해가지고 우리가 한다는 말 한 일 없는데 왜 그런 말 하느냐라고 해서 제가 그랬죠. 안 한다고 해라. 그랬더니 안 한다는 말을 결코 안 하더니 이제 우회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시도들이 되고 있는 징표가 보이나 봅니다. 국민을 속이는 정치 결코 오래가기 어렵다. 국민을 존중하고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라는 점을 그리고 국민과 역사를 두려워하는 정치를 하시도록 권면드립니다.